1번. 1번 봅시다. 세 점을 꼭 지정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12일 때 정수 A의 값을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야. 그리고 이 문제는 선생님이 사실 점수를 주고 싶어서 낸 문제인데 이유가 뭡니까? 그러시면 신발끈 공식 썼으면 빠르게 그냥 답 구했을 거야. 그죠? 선에는 잘못 그렸어요. 0,-1을 -2,0으로 그렸으니까 답이 오답으로 가버렸죠. 그래서 좌표를 자기 임의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신발끈 공식에 의해서 그냥 눈에 편한 대로 점 배치하시고 2분의 1 절대값 뭐 2,5부터 쓰시든 뭐부터 쓰시든 너의 자유인데 2,5 그 다음에 0,-2 그리고 a,0 그리고 다시 2,5 쓰시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시고 이렇게 곱해서 빼신 값이 10이다 라는 거 쓰시면 그냥 답 툭 나와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점수 주고 싶어서 낸 문제였었어요. 근데 많은 학생들이 아니라 내가 쭉 둘러봤을 때 예림이 혼자 신발끈 공식 썼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안 썼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을 위해서 신발끈 공식을 안 쓰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라는 의문점이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좌표 평면에 그려보시면 2,5라고 하는 점 당연히 여기 있겠죠. 여기가 A입니다. 2,5고요. 두 번째 점 0,-2는 여기 있겠죠. Y축 위에. 세 번째 점 A,0은 X축 위에 있는데 어딘지 몰라서 대충 여기다가 A,0이라고 써놓을게요. 이 상태예요.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주셔라. 그 넓이가 12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문제니까 삼각형은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것이고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내가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밑변과 높이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밑변과 높이의 값이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밑변의 길이라고 보시면 높이는 당연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높이가 되시겠다 이해하시겠어요? 여기는 요 길이는요 두 개의 점을 다 줬기 때문에 그냥 바로 직각적으로 구해지죠. x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4, 그 다음에 y끼리 빼고 제곱하니까 7, 그래서 49. 그래서 루트 53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이 밑변에 해당하는 곳의 직선의 값을,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셔야 되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 역시 두 점의 좌표를 다 줬기 때문에 그냥 구하는데 어려움 없을 거라 믿었어요. x끼리 빼면요 기울기는 2일 것이고요. y는 7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2분의 7이고 점은 얘를 쓰나 얘를 쓰나 상관없는데 얘가 y좌표니까 좀 더 편하죠. 따라서 y는 2분의 7x 마이너스 2라고 직선의 방식을 구해버리게 되고 양변에 2 곱해서 정리해서 넘겨버리시면 7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4는 0이라고 하는 직선의 방식이 생깁니다. 이 직선의 방정식과 a,0이라고 하는 점을 거리를 구해보시면 자 루트 x 앞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49일 것이고 y 앞의 개수의 제곱이니까 4일 것이고 갖다 집어넣으시면 7a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된다까지 아시겠어? 얘가 높이죠. 우리가 아까 전에 구해냈었던 밑변의 길이 루트 53을 곱하시고 당연히 삼각형이니까 2분의 1도 곱하시면 넓이가 나올 것인데 걔가 12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요. 계산하기 조금 그지 같을 텐데 얘가 루트 53이 되니까 얘네들이 지워지죠. 결국에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냐면 절대값 7a-4가 2하고 12하고 곱하니까 24가 된다는 식을 찾을 수 있을 것이고 현재 여기 있는 식 전개해 보시면 7a-4는 24입니다라는 식 또는 7a-4는 마이너스 24입니다라는 식 두 가지씩 나오겠죠. 넘겨서 정리하시면 a는 현재 여기 있는 값은 28이니까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고요. 현재 이 상태에서 a는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0이어서 마이너스 7분의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겁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특정 조건이 따로 있었더라면 그 값을 제끼면 되는데 문제에서 무슨 조건이 따로 있냐면 정수의 A값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4 이렇게 구해지기 끝나게 돼요.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2번 3번 4번 4번 문제 봅시다. 4번 문제도요. 4번 문제도 점수를 주고 싶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y는 mx-m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직선이 있는데 그 두 직선이 두 점을 이은 선분 AB와 한 점에서 만나도록 이라고 했어. 선생님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설명을 해드리면서 너희가 이 직선을 그려볼 수 있겠니? 못 그려. 왜 못 그리겠니? m의 값을 몰라서. 그러면 m의 값에 관계없이 이 직선이 어떻게 지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 라고 하면서 항등식의 성질부터 쭉 설명을 해드렸던 내용 중 하나 있었어. 그래서 그 말을 보자마자 그 직선이 어떤 선분과 만난다는 상황을 보자마자 항등식을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었던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문제를 풀어갔을 것이고, 만약에 그게 생각이 안 났던 친구들은 이 문제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자, 그러면 y는 mx 그리고 마이너스 m 플러스 1이라고 되어 있는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그릴 수 있겠니? 하면 당연히 못 그리겠지. 이유가 뭐야? 라고 생각해 보시면 m의 값이 뭔지 몰라서. 그래서 m을 묶어서 정리를 다시 해보셨더니 x-1일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1-y는 0이 된다라고 하는 m에 관한 항등식으로 정리해야 돼. 즉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이 직선은 x의 값이 1이고 y의 값이 1인 즉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야. 여기까지 됐어. 자, 그 뒤에 좌표 평면 그려보시고, 자,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A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2,0, B라고 하는 점의 좌표는 0,2라고 그랬으니까 A는 여기 있을 것이고 B는 여기 있을 거라고. 오케이. 자, 걔네들을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노란색 선이 하나 나오게 될 것인데 그 선분을 지나게끔 어디 있는 점이냐면 1,1을 지나고 있는 직선이잖아. 너무나 간단하게 B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 값과 A라고 하는 점을 지나는 순간의 기울기 값 사이에서 직선이 움직이게 되면 선분에서 한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0,2를 한번 직선에 갖다 대입해 버리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0도 한번 갖다 대입해 버리시게 되면, 자, x자리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자리에 0 집어넣었더니 여기 있는 이 값은 마이너스 3m이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1은 0이 나오면서 m값이 3분의 1이 나와. 즉 현재 이렇게 지나고 있는 이 직선의 기울기는 3분의 1이란 뜻이지. 자, 두 번째 0,2도 역시 갖다 집어넣어 보시면 m은 마이너스 m이 될 것이고 y는 이 값을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 따라서 현재 이 직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기울기는 3분의 1과 마이너스 1 사이를 움직였을 때 하나의 선분에서 만나겠다 이해하시겠어? 결국에 문제에서 원하는 값은 A, B가 그 경계값에 해당하니까 곱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라고 구해지게 됩니다. 사실 1번, 2번, 3번, 4번은 정말로 연상 과정 자체가 되게 간단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이디어만 똑바로 바로 생각났어도 그냥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들이었단다. 틀린 친구들 매우 반성하셔야 돼. 자, 5번, 6번, 7번. 7번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4점이 있는데 A점, B점, C점이라고 원점까지 포함해서 4개의 점을 말해줬고 그 4개의 점을 대각선으로 갖고 꼭지점을 갖고 있는 사각형을 주신 다음에 걔네들의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 구해달라고 하는 문제야. 그려보시면 그려져 있어. 그리고 0,0이라는 점은 당연히 여기 있을 것이고 두 번째 1,6이라고 하는 점은 여기 있을 것이고 아이 샹갈. 자, 세 번째 5,5라고 하는 점은 여기에 있을 것이고 마지막 점은 5,5라고 그랬으니까 5,0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있을 거야. 따라서 사각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사각형이고 얘는 너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사각형이 아니요. 즉 선생님이 예전에 대각선의 교점은 서로 이등분한다 뭐 이딴 성질이 나타나는 사각형들은 선생님 그때 주의라고 그랬는데 평행사변형 이하에 있는 사각형들만 그런 성질이 나타나. 그럼 얘는 무슨 사각형입니까? 로 쓸 때 평행사변형도 아니고 하다못해 사다리꼴도 아니야. 따라서 너희가 대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고 싶으면 어쩔 수 없이 두 대각선을 직접 구해야만 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따라서 어설프게 중점의 좌표 구하고 있지 않았더라면 그냥 빠르게 직선의 방식 2개 구한 다음에 교점 구하는데 문제 없었을 거야. 되게 간단했던 게 주황색 직선은 사실 고민할 것도 별로 없었어. 왜냐면 5,5와 0,0을 지나니까 y는 x야 얘는.
기울기 1이고 0,0 지나거든. 두 번째, 보라색 직선은 하나의 점은 1,6을 지나고 하나의 점은 5,0을 지나니까 여기 조금 귀찮을 수 있지. 근데 선생님이 다시 한번 또 곰곰이 돌이켜서 너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영상 다시 봐봐. 분명히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왔었는데 직선의 방정식을 선생님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때 당시 한 3타임 정도에 걸쳐서 너한테 뭐라고 당부드렸냐면 내가 이걸 하나씩 정리해주는 이유는 우리는 이제부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빠르게 결과로 도달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무슨 말이냐면 두 점의 좌표가 주어지면 난 직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셔야 되고 그 상태에서 뭐만 빠르게 구하면 끝난다? 기울기만 빠르게 구하면 구한다고 그랬지. 따라서 x의 증가량은 4일 것이고 y의 증가량은 마이너스 6이라고. 따라서 기울기가 얼마입니까? 그러시면 마이너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상태에서 5,0을 지나던 아니면 1,6을 지나던 아무거나 갖다 써도 상관없다고 했잖아. 따라서 x-5는 y다라고 그냥 써버리면 그만인 거야. 됐냐? 자, 따라서 내가 지금 직선의 방정식을 구했으니까 여기는 이 직선과 여기 보이시는 이 직선을 연립하면 그게 바로 교점의 좌표가 되는 거잖아. 따라서 y 자리만 x로 바꿔버리신 뒤에 양변에 2 곱하시고 전개하시면 좌변은 마이너스 3x 플러스 15 나오실 것이고 우변의 값은 2 곱했으니까 2x 나오겠지. 넘어가서 나눠주면 x의 값은 얼마야? 3일 것이고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은 y 값도 3이라는 거 바로 나와. 그래서 3,3 끝나. 됐냐? 자, 8번 9번 문제는 어려웠어. 선생님이 어저께 너희한테 문제 출제하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했던 문제가 9번이었는데 뭐가 미안했었냐면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미안했던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9번에 배치한 게 미안했어. 무슨 말이냐면 선생님 아까 전에 시험 보기 전에 이런 얘기 했었지. 어려운 문제는 직관적으로 패스할 줄 알아라. 내가 아무리 풀어도 이 문제 못 풀겠다 싶으면 시간 많이 잡아먹을 거니까 그냥 넘겨버려고 했잖아. 그게 9번 문제를 염두에 산 말이었었어. 9번 문제 자체는 좀 어려웠어. 경험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좀 힘든 문제야. 자, 가봅시다. 9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개의 도로가 만나는 점을 각각 A와 B와 C라고 했을 때 삼각형 ABC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고 AB와 AC는 2루트2고 BC는 사각이다 라고 했을 때 미나와 승우가 동시에 출발하여서 미나는 A에서 C 방향으로 그 다음에 루트 2의 속도로 가고 승우는 C에서 B 방향으로 속도 시속 2km로 갔을 때 두 사람의 직선거리의 최소값 구해달라라고는 조금 난해한 문제야. 근데 이 난해한 문제를 보면서 내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였었냐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지? 이런 문제가 너네 첫 번째 중간고사의 수두룩이야. 수두룩. 고등학교 때 의도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1번부터 20번까지 그냥 꽉꽉 채워 넣어 그냥.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마음속에서 우리가 지금 처음 듣고 있는 거니까 가벼이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 게다가 첫 번째 중간고사는 너희를 의도적으로 좀 기를 죽이려고 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너네가 생각했던 거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어려워. 따라서 9번 문제를 보면서 아 이거 하나만 어렵네라고 생각했으면 안 돼. 이런 문제들을 정말 많이 만나게 될 거야. 아시겠어? 자, 그럼 어떻게 풉니까? 라고 하시면 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 내가 그 도형 자체 내에서 아무리 이리저리 고민해봐야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 그리고 유진아, 선생님이 거기 앉지 말라고 했었어. 항상 저쪽에 앉아. 아시겠어? 지금 옮겨. 이런 문제를 풀면서 너희가 도형 자체에서 이런저런 고민을 아무리 해봐도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너희는 자연스럽게 이 도형을 어디로 옮겨봤어야 해? 좌표 평면 위로 옮겨봤어야 해.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왜 좌표 평면 위로 옮겨야 하는지까지 과정은 물론 너희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겠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아마 1, 20분 이상이 될 수도 있어. 이런 고민 저런 고민 막 해보다가 아 진짜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옮겨보는 거니까. 근데 선생님 그 과정은 좀 생략하도록 할게. 그래서 아 이거 그냥은 못 풀겠다 생각이 들어서 좌표 평면 위로 옮겨볼게. 그러면 점 B가 원점이 되도록 좌표 평면 위로 옮겨봤어. 여기가 B이고 여기가 C이고 여기가 A야. 그리고 문제 내에서 A는 직각이라고 줬어. 거리는 어떻게 말해줬었냐면 AB와 AC가 길이가 같다라고 하면서 AB의 길이가 2루트 2 그리고 A와 C의 길이도 2루트 2라고 말해줬고 중학교 때 배우셨던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당연히 AC의 길이도 BC의 길이도 충분히 상상이 될 건데 루트 2 곱해보시면 얘가 4라는 것도 자명하잖아. 문제에서 줬어 게다가.
됐니? 자, 이 다음 상황이 조금 그지 같은데 미나하고 승하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냐면 승우는 C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게 승우가 가는 길이야. 두 번째, 미나는 어떻게 가고 있냐면 미나는 A 지점에서 C 방향으로 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있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거야. 이게 미나가 가고 있는 방향이야. 이게 첫 번째 그지 같았고, 두 번째 그지 같은 건 뭐냐면 가는 속도가 달라. 오케이? 그나마 승우가 가는 거는 조금 유추가 가능해서 너희들한테 승우부터 설명해드리면 얘가 어떻게 간다고 했었냐면 시간당 1시간당 2km 간다고 그랬지. 마가드 생각해봐. 얘가 처음에 t가 0이었을 때 위치하고 있는, 그리고 애들아 생각, 내가 이거 좌표 평면을 왜 옮겼겠냐? 좌표 이용하려고. 오케이? 그러면 t가 0이었을 때 얘 좌표는 4,0이지. t가 지나감에 따라, 흘러감에 따라, 즉 t가 1이 되고 t가 2가 됨에 따라 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다가 1초가 지나면 2만큼 갔을 거니까 여기 있겠지. 2초가 지나면 4만큼 갔을 거니까 여기 있을 거라고. 그럼 너희가 이 점의 움직임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게 되냐면 y좌표는 계속 0일 것이고 x좌표만 달라지겠다 이해하시겠어? 그럼 x좌표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생각하시면 처음에는 4였었는데 시간에 따라서 2씩 빠지고 있는 거니까 마이너스 2t, 0이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니?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생각해봐. 처음에 위치는 4,0이었었는데 얘가 1초 지나면 2만큼 빠지고 2초 지나면 4만큼 빠지고 3초 지나면 뭐 12만큼 빠질 건데 그 상황까지 내가 고민하고 싶진 않고 삼각형 길 위로 움직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얘는 t에 따른 좌표가 y좌표는 항상 0일 것이고 x좌표는 4에서 2t만큼 빠지겠구나 이해하시겠어? 자, 요게 조금 어려웠는데 미나는 약간 그지같이 갔어. 어떻게 갔냐면 여기서 움직이기 시작했고 얘는 이쪽 방향으로 움직였단 말이야. 속도는 얼마였었냐면 루트 2였었어. 루트 2. 여기서 이런 경험이 없으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텐데 선생님이 설명해 드리면서 이런 얘기는 이미 사전에 정말 많이 깔아놨어. 얘들아, 좌표 평면에서 x하고 y 사이 연관성은 없단다. x의 변화라는 것은 좌우의 변화인데 좌우로 겁내 많이 변한다 하더라도 위아래로 움직일 이유는 없고 위아래로 겁내 많이 움직인다 하더라도 좌우로 변할 이유는 없어 라는 말 뜻 안에는 뭐가 있냐면 x는 x끼리 y는 y끼리 생각하면 그만이라는 거야. 이거 실제로 선생님이 한두 번 했던 얘기 아니라는 거 기억나지? 내분점에서도 마찬가지고 외분점에서 마찬가지고 항상 x는 x끼리 y는 y끼리 따졌잖아. 그러면 너희가 현재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말할 길이 없어서 지금 이 문제가 어려웠을 텐데 이 상황에서 이 생각 하나만 더 하면 돼. 이 방향을 x 입장에선 y 입장에선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해야지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y 입장에서 변화와 x 입장에서 변화해서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루트인데 그럼 여기는 얼마? 그럼 여기는 1이지. 마찬가지 여기가 루트니까 여기가 얼마? 그럼 여기는 1이잖아. 얘 처음 좌표는 얼마였습니까? 그러시면 너무나 자명하게 오케이? 애기들 이거 특수비 갖고 있는 삼각형이니까 x좌표가 2였을 것이고 y좌표도 2였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맨 처음 좌표는 2,2였었을 텐데 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이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그게 루트 2니까 y축으로 1만큼 내려가고 있고 x축 1만큼 커져가고 있는 상태구나. 근데 얘가 루트 2 t가 될 테니까 얘는 t가 될 것이고 얘도 t가 되겠다 이해하시겠어? 따라서 x좌표는 플러스 t가 될 것이고 y좌표는 마이너스 t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이 생각이 조금 많이 어려웠을 수 있어 경험하지 않았으면. 이해하셨니?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물어본 건 뭐냐면 t초 후에 얘가 있는 위치와 t초 후에 얘가 있는 위치가 각각 이렇게 됐을 건데 나는 그 두 점의 직선 사이 거리의 최소값 구하려는 거야. 이제 상황 파악됐냐? 점과 점 사이 좌표가란 얘기지. 따라서 2 플러스 t, 2 마이너스 t랑 4 마이너스 2t, 0이라고 하는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시게 되면 자, x끼리 빼고 제곱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식에서 얘 빼게 되면 3t 남을 것이고 그 다음에 2에서 마이너스 4 뺐으니까 2 남을 것이고 걔 제곱하시면 x끼리 빼고 제곱. 자, y끼리 빼고 제곱했더니 2 마이너스 t의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바로 두 명의 직선 사이 거리가 되는데 얘는 루트 안에 있는 식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언제 최소값을 갖겠다? 꼭지점일 때.
이 문제가 두 번째로 들어왔던 이유는 얘 전개해서 정리하기 시작하는데 9t제곱 t제곱이니까 10t제곱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6에다가 2배 하니까 마이너스 12고 여기 4 있으니까 마이너스 16t 나와. 그리고 플러스 4 플러스 4니까 플러스 8 나오고 루트 씌워지게 된다. 여기까지 됐냐? 이 문제가 들어왔었던 두 번째 이유는 식이 들어와. 최소값은 언제 나옵니까? 라고 하시면 여기는 이 식의 꼭지점을 잡혔는데 그게 정수로 딱 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 짜증나는 거지.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완전 제곱식화 할 거야. 그래서 10으로 묶어내시고 그럼 얘 t제곱이고 마이너스 얘는 얼마가 돼? 라고 하시면은 10분의 16인데 약분하시면 5분의 8이잖아. 그리고 플러스 8에 루트 씌워져 있는 거지. 됐어. 이 상태에서 얘 완전 제곱식화 하니까 오케이? 완전 제곱식 하면은 1차 시 앞에 개수의 절반만큼 갖다 쓴다 기억나시니? 따라서 t 제곱은 t가 될 것이고 얘는 마이너스 5분의 4가 될 것이며 완전 제곱식이 될 것이고 앞에 10이 곱해져 있어. 자, 그럼 난 2차식과 1차식까지는 동일하게 유지를 했는데 뭐가 바뀌었어? 라고 하시면은 상수 부분이 8이 아니라 바뀌었겠지. 얼마나 바뀌었어? 라고 하시면 이 새끼 제곱한 값에다 10을 곱한 값만큼 더해졌으니까 걔만큼 빼줘야 돼. 마이너스 10 곱하기 25분의 16 이렇게 연산해 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루트 안에 얘가 들어있는 거지. 됐어. 자, 문제 내에서 너한테 원한 값은 뭐냐면 언제 최소가 됩니까? 라고 했으면 아마 t는 5분의 4일 때라고 대답하시면 되는데 얘가 원한 값은 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의 직선 거리의 최소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t가 5분의 4일 때 이 부분이 통째로 날아가게 되면 남는 게 얘잖아. 오케이? 따라서 요거 마저 정리해 보시면 자 5로 나눠지니까 여기 2 남을 것이고 여기가 5 남겠지. 따라서 8 마이너스 5분의 32야. 거기에 루트 씌우시면 돼. 통분하시면 자 분모는 5일 것이고 분자는 40 마이너스 30이니까 8 남겠지. 자 약분하시고 유리화하시고 해보시면 얘는 2루트이고 즉 루트 5분의 2루트인데 루트 5마저 유리화해버리시면 5분의 2루트 10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야. 이 답이 좀 더럽지. 됐습니까? 그래서 9번 문제는 좀 많이 어려웠으니까 잘 풀어 경험을 쌓으시기 바래. 10번. (10번은) 어렵다기보다 9번에서 멘탈 터진 애들이 10번에 와서 겁먹었을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난이도만 놓고 보면 9번하고 10번하고 난이도만 놓고 비교해 보면 9번이 압도적으로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 약간 좀 얍삽하게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앞에다 배치하고 조금 쉬운 문제를 뒤에다 배치하니까 9번에서 터진 멘탈이 10번 보고 겁났던 거야. 오히려 이거 문제 순서만 살짝 바꿨으면 애들 은근히 많이 풀었을 수 있는 문제야. 10번은 왜 그렇습니까? 보시면 봐봐. 이래.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10인 정사각형 내부의 점 P에 대해서 라고 했어. 그리고 정사각형을 줬어. 한 변의 길이는 10이래. 오케이. 자 그리고 그 내부에 점 P가 있댄다. 각각의 점의 이름은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여기가 D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AP의 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길이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뺐더니 BP의 제곱을 뺐더니 그랬더니 그 값이 20이 되는 게 성립한대. 이거 아까 전에 9번 문제하고 똑같은 아이들 시작하는데 내가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뭘로 옮기자? 좌표 평면으로 옮기자. 그래서 좌표 평면 위로 B라고 하는 점을 원점으로 배치해서 옮겨버리시게 되면 인생이 되게 윤택해지기 시작하는 게 P점의 좌표는 뭔지 모르니까 X, Y라고 둘 것이고 B점은 당연히 0,0 될 것이고 A점은 당연히 X는 0이고 Y는 10일 거 아니야. 한 변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AP의 제곱 마이너스 BP의 제곱이라고 하는 식이 별로 무섭지가 않아. AP의 제곱은 X, Y와 0,10 사이의 거리일 것의 제곱이고 BP의 길이는 0,0 원점과 P라고 하는 점의 좌표에 차잖아. 봐볼래? AP는
0에서 x에서 0 빼니까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y 마이너스 10의 제곱에 루트 씌운 건데 제곱할 거니까 루트 벗겨지잖아. 됐어? 두 번째 bp의 제곱은 x에서 0 빼고 제곱, y에서 0 빼고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야. 되니? 문제 조건에 의해서 얘가 얼마라고 하냐면 20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정리해보시면 x제곱 x제곱 날아갈 것이고 y제곱 y제곱 날아가 버려. 남는 거 뭐만 있습니까? 보시면 마이너스 20y 더하기 100은, 자 오른쪽 우변은 20 이렇게 남는다.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80 남을 거고 20일 거고, 따라서 y는 얼마? 4야. 이게 남는다고. 이게. 얘들아 생각, y는 4 어디겠냐? 이거지 뭐. 이해하셨어? 그렇게 생겨먹은 선이 거기 있는 5개의 사각형 중에 어디밖에 없냐면 1번밖에 없어. 이해하셨니? 자 11번 12번. 자 12번도 봅시다. 재밌지 12번. 그지 선혜야? 기억나니? 그리고 나머지 친구들 12번 문제 어디 있는지 잘 생각해라. 우리 교재에 또 비슷한 문제 있다. 선혜는 아마 땅을 치고 했을 것 같은데, 선혜 아까 제가 갖고 살짝 봤거든. 맞았는지. 근데 계산 실수했어. 이 멍충이. 야 얘들아, 선생님이 밥 먹을 시간이 됐으니까 12번 문제까지 풀어주고 잠깐 잔소리하고 끝낼 건데, 그리고 잠깐 좀 이따 다시 풀어줄게. 근데 잘 봐. 너네 지금 되게 큰 착각하고 있는 게, 정말 큰 착각하고 있는 게, 너네 지금 막 속상하니? 너네 막 속상하고, 너네 막 불만이 막 억울하고 막 그러니? 근데 선생님 말 정말 냉정하게 들어. 너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생님한테 문자 보냈던 여기 있는 5명의 친구들 중에 14시간 채우고 있는 건 단 한 명도 없어.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너네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넘어가는 과정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말라고 항상 당부하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계속 뭐 이런저런 얘기도 해주고 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겠다면 선생님 말릴 의도는 없어. 너희가 시행착오를 겪으면 겪을수록 나는 너희들을 오래 볼 거고 나는 돈을 많이 벌 거니까. 무슨 말인지 돼? 어차피 공부를 때려칠 거 아닌 이상 이 학원 아니면 저 학원 갈 거고, 저 학원에 있는 애들 일로 올 거고, 그러면서 너희들은 영원한 학원의 노예가 될 테니까. 그래서 너희가 직접 입으로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한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은 굳이 강하게 말리고 싶은 욕구는 없단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런데 난 너네가 이러진 않았으면 좋겠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으면서 그게 자기의 최선이라고 착각하며 그냥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는 게, 난 수학이 안 돼요라든가, 나는 공부가 안 돼요라든가, 나는 어차피 노력해도 안 돼요라고 하는 사람으로 귀결될까 봐 걱정돼서 그래. 진심으로 걱정돼. 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라고 말하는 애들을 참 안타까워서 그래. 너희가 꼭 생각해 봐야 해. 넌 정말로 안 되는 사람인가? 그리고 되게 웃긴 게, 한번 그 함정에 빠지게 되면 다시 헤어나오기가 되게 힘들어. 정말로 그 함정에 한번 빠지고 나면 그게 정말 인생 편하게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이거든. 나는 그냥 안 되는 사람이라 말하는 게. 그 한마디면 그 순간 조금 창피하고 그 순간 조금 속상하고 말면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없어서 편해지거든. 그래서 되게 자기만의 세상에서 잠시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어느 순간 그 곳을 다시 나가고 싶어졌을 때 못 나오는 사실에 좌절할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따라서 내가 너희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은 게, 지금 너희가 정말 이런 결과가 속상하고 답답하다고 한다면 내가 항상 시험 보고 나서 하는 얘기가 똑같아. 내가 뭐가 지금 부족한가 판단하라고. 선생님 전 좌표를 자꾸 거꾸로 봐요. x와 y 값을 거꾸로 봐요. 양수와 음수를 헷갈리기 시작해요. 아가, 넌 아직 그 상황에 익숙하지 않을 만큼 공부를 덜 한 거란다. 무슨 말인지 알겠니? 9구단을 처음 외웠을 때 4단과 3단과 5단 중에 헷갈리는 게 있을 수 있는데 지금도 헷갈리진 않잖아.
만약에 너희가 구구단 외우는 그 당시에 네 친구가 구구단을 자꾸 틀리면서 나는 수학이 안 맞는가 봐 라고 했던 친구도 지금쯤이면 구구단 안 헷갈릴 거 아니야. 정말 노력이라는 게 무엇인지 꼭 생각해 봐야 돼. 너네가 이걸 모르는 상태로 고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정말 호구돼. 학원의 호구가 되기도 하고 평생 자기 스스로 마음의 짐을 갖고 살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싶으면 제발 부탁인데 네가 정말 공부 똑바로 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해. 알겠어? 자, 가봅시다. 12번 문제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두 개의 직사각형의 넓이를 동시에 2등분하고 싶다라고 얘기했어. 아이고 잘못 그렸네. 선생님이 역시 사각형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해 드렸는데 오늘 유튜브 구독수 많이 올라가겠다. 좋다. 이랬는데 불구하고 유튜브 구독자 막 떨어지고 이러면 막 너네 죽일 거야. 막 탈퇴하고 막 가입 안 해 재수없어 막 이러면서. 꼭 다시 봐. 자, 여기 직사각형 하나 있고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직사각형 하나 있어.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 분명히 사각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리도 해드렸어. 사각형의 넓이를 2등분하는 방법은 대각선의 교점을 지나는 거다. 기억나죠? 그럼 당연히 난 여기에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고 여기에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면 되는데 내가 여기서 아까 전에 또 선의 거 살짝 봤거든? 겁나 안타깝더라 진짜. 우리 선은 왜 이렇게 덧셈 뺄셈 못하지? 이건 양수음수 구분 못해 틀렸어. 너 알고 있니? 에휴. 자, x좌표 여기 얼마니? 마3. 여기 얼마니? 마1. x좌표 얼마니? 마2. 선혜야 2가 아니라 마2. 자, y좌표 얼마니? 마1. y좌표 얼마니? 마2. 그래서 y좌표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3. 됐어. 즉 이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2, y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3 여기까지 됐냐? 똑같은 이유로 여기는 이 점의 x좌표는 1이고 이 점의 x좌표는 3이란다. 그럼 이 x좌표는 얼마겠냐? 2. y좌표 여기는 1이고 여기는 4란다. 그러면 y좌표 얼마겠냐? 2분의 5. 이 두 점을 지나고 있는 직선의 기울기 구하란다. 우리 예림이 맞았으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쓰고 있지? 그냥 잘하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네. 자, x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라고 물으시면 x의 증가량 얼마예요? 4. y의 증가량 얼마입니까? 라고 하시면 y의 증가량 얼마예요? 2분의 8, 4. 기울기 얼마입니까? 1 됐어. 아셨어요?